사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내외 우리 주변의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바로 이곳 현대중공업 방송실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유익한 이야기와 재미있는 에피소드 그리고 보람과 긍지 등에 대해 들어보는 현중 초대석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품격 있고 가치 있는 기술의 사회공헌 리더라는 슬로건을 걸고 회사에서는 최고의 기능인으로 소임을 다하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는 분을 초대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기능장회 회장이신 엔진기계 부품 품질 경영부에 근무하시는 오정철 기장님과 함께 나눔과 봉사의 의미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정철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희가 정말 잘 고칠까? 현대중공업 최고다. 뭐 이런 말씀을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했을 때 현중 기능장에는 무인도에 떨어져도 정말 전투적으로 봉사를 했었습니다. 직접 분해해서 고치고 하니까 모든 거를 봉사센터 직접 직원분도 놀라는 거고 현대중공업은 그냥 회사가 아니잖아요. 지역사회를 아니면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기업인데 회사의 빛나는 활동에 도움이 되는 오늘 첫 번째 손님으로 현중 초대석에 오셨는데 감회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영광이죠. 뭐 저희가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또 짬짬이 봉사활동도 좀 하자고 만들어진 단체로서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에 자부심이 저를 또 오늘까지 오게 만든 또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는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실 현중 기능장회라고 하면은 우리 회사 사원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워낙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또 그만큼 홍보도 많이 되고 있는 단체인데 회사에서는 또 최고의 기능인으로 또 회사 밖에서는 최고의 봉사단체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이 현중 기능장회에 대해서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피켓을 들고 왔는데요. 저희 현중 기능장회의 슬로건과 단체 로고입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쪽 앞에도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그럴까요? 네. 여기 이렇게 네. 저희가 멋집니다. 올해 창립 20주년이 되어서 이렇게 로고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기능장회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현대중공업 기능장회 회원분들은 국가기술 자격 중에 기능계 최고 기술인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만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또 사회공헌이나 자기개발의 목적을 두고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00년 1월 17일에 우리 선배님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창립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 저는 이제 11대 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년째 회사를 대표하는 또 대한민국의 최고 기술인 단체라는 자부심으로 모두가 똘똘 뭉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 안에서는 최고의 명장으로서 또 회사 밖에서는 최고의 봉사단체 회장님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오정철 기자님 만나고 계신데요. 이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 현중 기능장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봉사활동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사내 봉사활동으로 사내 이제 신입사원이나 또 현장에 이제 새롭게 직무를 전환해서 오시는 분들과 소통하고 현장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멘토링 활동. 사내 멘토링 활동. 사내 멘토링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전한 직장 만들기를 하기 위한 캠페인.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했던 부분들은 퇴근길에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잖아요. 출근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안전하게 퇴근해 줘서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감사길에 초코파이를 나눠주는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해서 작지만 또 보람 있는 퇴근길이 더 달콤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안전하게 퇴근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이 가족에게 전달되어져서 회사에서 이런 작은 관심도 주는구나라는 느낌이 전달되어진다면 더 보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내의 활동과 그다음에 이제 생산기술직 직무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직무 역량 강화에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사외로 나와서는 이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인 집수리,
저희가 이제 수혜처를 발굴하고 거길 찾아가서 보면 정말 아직도 이런 집이 우리 인근에 있었을까라고 깜짝깜짝 놀라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집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봉사활동을 해서 새롭게 탈바꿈하고 나면 수혜자분께서도 너무 좋아하시고 또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는 또 다른 수혜처를 발굴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집수리 봉사활동은 이제 뭐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 이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멘토링 그리고 이제 기능협력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봉사활동은 상당히 많이 다방면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요즘 최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재난 사태가 일어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울산광역시 자연봉사센터에서도 구성하고 있는 재난대응 복구단에 또 이제 저희가 단체 활동으로 가입을 해서 대응 활동을 하고 있고요. 태화강 홍수 범람 때에도 재난 복구를 했었고 뭐 그렇게 쓰임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달려가서 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내뿐만 아니고 사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요. 그 현중기능장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현장에서 봉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회협력국에서 그 가장 인상 깊었던 봉사활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물론 원래도 저희가 이제 회사 차원에서 뭐 수해 지역에 봉사활동을 참여를 했었습니다만은 뭐 인상 깊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모두가 다 공평하게 똑같이 그날의 가치가 있었던 활동이었고요. 특별히 이제 조금 생각나는 부분은 그 재난 상황에 이제 대응했던 부분들로 이야기하자면 저희가 회사에 소속된 회사 이름을 가진 봉사단체라는 사명감으로 지역사회에도 봉사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제 국가재난사태 뭐 예전에 이제 2006년에 있었던 태안반도의 기름주조 사건부터 해서 강릉 산불 폭설 그리고 이제 원래 또 있었던 굉장히 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수해 지역을 찾아가는 봉사활동이 있었는데 혹시 저희가 어디로 찾아갔었는지 어디로 가셨을까요? 이번에 태풍이 굉장히 네. 심하게 불어서 울산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는데 그렇죠. 그쪽으로 가셨나요? 아니, 뭐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합천 지역을 봉사활동을 갔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 길었던 여름 휴가 기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동의 제한도 있고 해서 그냥 가만히 이제 집에서 쉬는 것보다는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남 담양 지역으로 저희가 직접 한번 수해봉사를 가겠다라고 해서 그쪽 자원봉사센터에 수해복구 작업 지원 요청을 했었었고요. 근데 그것들이 조금 굉장히 인상 깊었던 봉사활동의 하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 동안에는 사실 쉬기도 벅찬데 참 그동안에 봉사활동 할 만한 걸 찾으셔가지고 직접 손을 내밀어서 가셨다니 정말 의미가 깊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수해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 분들을 만나셔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셨나요? 네, 저희가 이제 사전에 그래도 시간을 좀 알차게 쓰기 위해서 사전에 봉사해야 될 곳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전 답사를 하고 다음 날에 이제 봉사를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휴가 중이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더 다시 돌아오면 자기 시간 내기가 또 일정하지 않고 또 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무리 봉사활동이라고 하지만 휴가 때 그쵸. 또 이렇게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쵸. 근데 저희 안에서 이제 20년 동안 다져왔던 우리 안에 이제 자원봉사에 대한 이 DNA, 남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수혜처를 찾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할머님이 계시는 주택이었는데 그 전기가 끊겼다니. 네. 반 정도가 이제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끌어다 놓은 전기가 너무 많이 훼손되어져 있었고 한 3년 전부터 고장이 난 집에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문 기술자고 이 집은 반드시 제대로 고쳐줘야지만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각자의 역할을 나눠서 했죠. 제일 먼저 3년 동안 제대로 수리를 못해서 사용하던 가정을 저희가 간 시간 한 2-3시간 만에 복구를 다 해줬거든요. 2-3시간 만에 그걸 다 예. 하셨다고요? 할머님이 계속 보고 계셨거든요. 너희가 정말 잘 고칠까? 뭐 현대중공업이 어딘지도 모르시는 할머니께서 저희가 쫓길 입고 갔었기 때문에 봉사자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반신반의하고 계셨죠. 정말 고마워하셨을 것 예.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방마다 불이 하나씩 들어오니까 놀라시는 거예요. 다른 봉사단체가 와가지고 몇 년 동안은 못 해주던 것들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단시간 만에 뭐가 자꾸 복구되어지는 걸 보고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여기 슬로건처럼 기술의 사회공헌 리더라는 게 그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딱 가서 바로 해결해 주시니까 어느 때보다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봉사활동 지금 많은 봉사활동을 열거해 주셨는데 또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 수혜자분들의 반응이랄까? 좋았던 반응이 또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반응이 또 저희가 또 기억에 남는데 어떤 반응을 해주신 거예요? 그분께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역시 현대중공업이다. 현대중공업 최고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면장님도 직접 뵙고 저희가 이제 또 복귀한다고 그분도 최고라고. 네 인사를 해주시고 거기서도 또 최고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의 이름이 정말 빛났던 그 소속원으로서 이제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웠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또 거기서 또 회사의 명예를 높여주시는 그 활동을 해주신 것 같아서 또 저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평일에 일하는 것도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까 그 휴가 기간에 봉사하신 것만 봐도 알 수는 있겠지만 그 주말에 시간을 내서 일하시는 게 일 끝나고 나서 주말에 시간을 내서 봉사하시는 게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힘들죠. 사명감이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시간도 있고 가정사도 있고 또 회사 일도 더더구나 아니고 그렇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은 또 아닐 거고 네. 그렇지만 저희 기능장회의 회원분들은 특별한 DNA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혼자서 모든 것들이 만족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이 있는 이웃 그리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명이다라는 것이 공감대가 되어져 있고 그 공감대가 휴일에도 봉사장으로 끌고 나와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지난주에도 봉사를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목표했던 최소 인원보다 더 많이 와서 오히려 밥값을 고민해야 되는 너무 많이 왔는데 밥은 먹여서 이렇게 보내야 되니까 네. 밥값을 고민해야 되는 또 그런 행복한 고민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정철 기자님을 따라서 또 더 많은 봉사로 사회에 공헌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다른 매체에 또 소개된 내용을 보면 기능인의 재능으로 나눔을 펼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 봉사활동 중에서 현준 기능장회 기술 재능이 그 사회 공헌 활동에 어떻게 또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가 참여하면서 기술을 이렇게도 나눌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소셜 리어카, 이제 사회적 가치 봉사활동이라고 풀어낼 수가 있겠는데 리어카를 가지고 이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의 생계도 보조하고 또 그 생계 보조의 수단에서 또 자원순환은 물론이고 또 소득도 발생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저희가 참여하면서 그 리어카를 유지 보수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리어카에는 어떤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낮이든 밤이든 또 평지든 언덕길이든 이렇게 다니실 때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타이어에는 이제 저희들 나름의 기술을 가지고 개발한 특수 브레이크 장치까지도 해서 손쉽게 손잡이에서 멀지 않는 곳에 위치시켜서 손쉽게 중요한... 제동 기능까지 제어할 수 있는 네. 것들을 저희 안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 만들어냈을 때 또 그걸 가지고 실제 사용하시는 어르신이 너무나 좋다고 만족하시면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했을 때 이 사업에 저희가 참여한 게 너무 보람된 일이었고 또 이 기술들이 이렇게 리어카라는 제품에도 쓰여진다라는 걸 봤을 때는 기술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는 걸 좀 볼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뿌듯하셨겠습니다. 그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1년이면 얼마나 가세요? 저희가 뭐 산술적으로 이제 뭐 정확하게 나진 않지만 평균으로 보면 한 1,7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봉사 시간으로 보면은 전년도에 15,000시간,
올해는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제약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철저한 방역, 이제 인원이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뭐 열체크나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소독이나 그다음에 활동 중에도 내 이제 개인 방역인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걸 다 하면서 시행을 했었는데 벌써 53회째 원래만 1월 18일부터 시작을 해서 53회째 봉사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더 많은 봉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럼 거의 매주 나가시는 거네요. 정말 좋은 일을 해주셨네요. 그 봉사활동을 계속 하시고 계신데 뭐 동구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연락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또 워낙 잘 해주시니까 봉사활동을 하실 때 그 기능 달인으로서 장점이 있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선생님 생가터에 창고 짓는 부분에서 또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연관된 자기 기술, 그 기술들의 원천은 현대중공업이 되겠죠.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면서 배웠던 기술들을 활용해서 각자 조금씩 응용을 하고 현장 맞춤형으로 기술을 내게 되는데 요소에서 자기 분야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들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또 이제 사회공헌하는 봉사활동 장소고 그 중에 제일 어려웠던 관문이었지만 새로 창고를 지을 때 기초공사, 그 다음에 이제 기둥공사, 그리고 또 이제 칸막이, 내부 마무리, 그리고 나서 또 전기시설. 집을 지으셨네요. 네, 일사천리로 그런 걸 진행할 때 보면 정말 우리는 어디에 어떤 걸 미션으로 주더라도 다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진짜 현중 기능장에는 무인도에 떨어져도 다 살아남고 건물도 지으실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동구에 소문이 다 났어요. 소문이 울산도 나 있고 이제는 이제 현대중공업 기능장애라는 브랜드로 아마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자부심은 저희 안에서도 대단합니다.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해오셨는데 그동안을 쭉 돌아보신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보다 작년에 강릉 산불 피해로 인해 가지고 산불 났을 때요. 네. 모든 활동들의 근간에서 큰 활동들은 회사가 또 많이 도와주셨고요. 네. 산불 피해 현장에 저희가 이제 단체로 참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산불 피해 현장이 이제 산 중턱이고 비탈긴 곳에 이제 맞아요. 경사가 되게 네. 심하더라고요. 다 타 있는 이 나무들을 벌목 작업해서 다 정지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한 3일간에 걸쳐서 정말 전투적으로 봉사를 했었습니다. 봉사가 편안하고 아니면 좀 더 보람되고 하면서 노동력은 조금 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아마 작년에 갔던 강릉 산불 피해 지역의 벌목 작업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드셨나 봐요. 난이도가. 엄청났죠. 이제 거기에는 이제 기계 전문 전기톱이나 뭐 이런 기계들을 써야지만 되는 아름드리 나무들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기계가 고장 나면 수리업자를 부르는 게 아니고 그것 또한 저희가 직접 분해해서 고치고 하니까 모든 거를 직접 봉사센터 스스로. 직원부터 놀라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대기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훨씬 단축되니까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3일 후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부분을 다 했어요. 다 하고 나서 이제 언덕에 모여서 이제 복귀하기 위해서 이제 복장을 갖추고 할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서 사과를 한번 부르고 가자라는 이야기에 그 언덕에서 불렀던 사과는 현대중공업의 가치를 더 높이고 그 속에 일원이었던 우리 기능장 회원분들의 또 어떤 자부심 또 보람은 배가 되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회사에서 그 같은 뜻을 가지고 모이신 분들이 더 의미 있었고 또 그 사과도 더욱더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물론 마음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올해도 수해 복구를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들은 회사의 배려하고 또 그게 관심이 같이 맞물려서 저희의 기술들도 빛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회사에서도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나아가기 때문에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또 다른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면 현대중공업은 그냥 회사가 아니잖아요. 지역사회를 아니면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기업인데 그렇죠.
단순히 이제 뭐 회사의 기본적인 목적만 달성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역도 바라보고 또 이런 부분들에서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것들로 인해서 직원들도 조금 더 이 회사에 다님으로 인한 보람을 찾는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직원도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내뿐만 아니고 사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요. 이 이외에 또 기타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소개해 주실 만한 게 더 있을지 또 궁금한데요. 사실은 많죠. 뭐 우리 이번 수해 합천에 봉사활동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사실 봉사활동하고 나면 그대로 복귀하기 나름인데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이제 흙더미와 이제 이렇게 또 땀으로 범벅이 그렇죠. 돼 있으니까 네. 씻으러 가잖아요. 그렇죠. 뭐 남자들끼리 사우나에 가서 이제 다 깨벗고 씻고 또 서로 뒤에 장난도 치고 뭐 이러면서 또 동료애라고 하면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함께해서 더 행복했던 봉사활동이다. 그럼 그리고, 봉사애가 될까요? 그리고 이제 샤워하면서 이제 그 묻은 때도 다 말끔히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지만 마음도 같이 행복했던 감정이라면 감정일 것이고 또 동료 간에 어떤 그랬던 부분들까지도 정리되면서 돈독해지는 그런 시간, 알찬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봉사활동 하시면서 끝나고 나서 다 함께 그 마무리하는 그 해방감이 네. 가장 재밌다고. 뭐 이렇게 남자들끼리 이야기하면 이제 그런 거죠. 뭐 깨붙고 씻고 와서 또 밥 먹으면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하면서 또 그게- 이제 친밀감을 만들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일과에서 잠시 벗어나서 일탈이잖아요. 이 봉사활동 현장을 벗어나는 일탈로. 것도 일탈이고 근데 그 가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자연 그리고 또 그 수혜자들의 반응 바로 볼 수 있는 것과 또 그런 부분에서 찾아오는 자기만의 행복감도 같이 오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년째 봉사를 하고 계신데 맨 처음에 봉사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기능장애가 시작입니다. 저는 아, 2008년도에 시작부터 기능장애로. 기능장애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뭐 다물단도 있고 회사 내 스컬이 저를 봉사활동에 발을 딛게 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게 현대중공업 기능장회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봉사인으로서 또 그 우리나라에 모든 영향을 끼치고 계시군요. 너무 거창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아이, 근데 그렇진 멋지십니다. 않고 그 안에서 저도 많은 것들을 같이 배우면서 성장을 했고요. 기능장애 활동이 순수하게 봉사만 가지고 있지는 않고 자기 개발과 또 주변에 이웃께 선한 영향력을 준다고 표현을 하는데 예, 그렇게 해서 나와 더불어서 이웃과 그리고 또 우리 회사가 또 나라가 더 크게 성장한다면 좋겠습니다. 또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셨는데 그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지금 그 뿌리고 다니시는 그런 네네. 느낌입니다. 오정철 기자님께서는 평소에 기술도 나누어야 실력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신다고 해요. 이게 어떤 뜻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같은 기술인들, 인들은 특히 예전에는 좀 나쁜 표현도 있었습니다만은 자기가 가진 기술이 오롯이 내 거야만 한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또 세상의 이제 기술적인 흐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세상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고여진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고착화된다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일부는 또 흘려보내어지면 모든 것들이 순환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기술도 나눠야 될 실력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쓰여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진 작은 노력이나 기술들이 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쓰여져야 된다라는 부분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도 항상 그렇게 하시지만 또 그만큼 실천도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그 오정철 기자님께서는 2017년도인가요? 명장이 네. 되셔서 사실 본업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그 명장까지 오르신 분인데 명장이 되신 이후에 또 기부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뭐 매번 제 활동에 대해서 취재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고마운데요. 제가 이 회사에 오지 않았으면 감히 이루지 못했을 목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회사에서 많이 지원과 또 제가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을 잘했던 것이 제일 큰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네. 뭐 또 그렇게 이루어진 목표를 가지고 네. 제가 이루기만 하면 또 제가 가지기만 하면 잘못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가진 것들을 조금 나눌 수 있는 부분에서 거기서도 또 나눔을 실천하시는. 보람을 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부 활동도 좋은 뭐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혜처를 고민하다가 그 수혜처라는 게 명장 취득하셔서 받으신 그 상금을 네, 맞습니다. 수혜처를 네네. 고민하셨다는 거죠? 네, 회사하고 같이 고민을 하다가 회사도 지금 적십자사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헌혈 그거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연계해가지고 적십자사에 그러면 적십자는 인류 공영 그리고 이제 생명 존중의 나눔을 최고위로 실천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적십자사에 기부 활동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 이후로 지금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 자신과 약속으로 매년 이맘때 이제 이렇게 그 약속을 실천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원래 벌써 4회째 그럼 기부가 될 것 같습니다. 명장으로 받으신 그 상금을 매해 네. 적십자사에 기부하시는 건가요? 저와의 약속을 지키고 또 사회공헌의 한 부분을 또 보탬이 되는 부분이라면 좀 하고 싶어서 대단하십니다. 혹시 그럼 집에서는 뭐라고 안 하시나요? 집에 있는 돈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제가 내가- 노력해서 받은 돈을 쓰는 거라서 뭐 집사람도 허락을 했어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멋지시네요.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회사에서 많은 월급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부 조금 보태는 거라서 크게 같은 뜻을 부담되지는 가지고 않고요. 또 계시는 것 같습니다.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후회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작은 돈을 기부했는데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좋게 봐주셔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결정을 또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아요. 누군가 따라온다 그러고 하면 제 역할이 또 나눠질 것 같기도 한데 따라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꼭 이곳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많은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다 하고 또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오정철 기장님의 개인적인 또 목표와 계획이 있을 텐데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제가 가진 기술을 처음에 얘기했듯이 기술도 나누어야 실력이다라고 하듯이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작은 거든 큰 거든 주변에 많이 전달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 속에 한 가지가 현대중공업의 창업 신화인 거북선을 모티브로 한 기술 체험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젊은 학생들, 특히 중고등학생들한테 맞춤형으로 지금 체험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도 알리고 또 거북선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었던 그렇죠. 기술 문화의 한 축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임진왜란이라는 뭐 아픈 역사도 있지만 그 속에서 찬란하게 빛났던 기술로서 우리나라를 지켰던 온전한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제 기술과 접목해서 많은 전달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더 멋진 활동으로 펼쳐져 나가면 더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정철 기장님의 많은 봉사활동 이야기 들어봤는데 아까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셨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그 내뿜는 선한 영향력을 참 느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현준기능장회의 목표와 또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현대중공업 기능장회는 모두가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업분들도 기능장 자격을 취득해서 저희 단체의 소속원으로서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대중공업 기능장회는 현대중공업이 있는 한 끝까지 나아가려고 합니다. 함께 동반자적으로 회사의 빛나는 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로서 명성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서클이자 기술의 현대를 상징하는 현준기능장회 회장이시죠.
엔진기계 품질경영부 오정철 기장님과 함께 오늘 현중 초대석 만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오정철 기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보내드린 현중 초대석 만나고 싶었습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는 어떤 분이 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유익하고 재밌게 들려주실지 벌써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초대 손님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